자, 고급 필터의 세 번째 강좌입니다. 자, 앞에서 두 번째까지는 제가 전체적인 개요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특히 이제 같은 필드를 사용하는 경우하고 다른 필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다른 필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어렵고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필드를 사용하는 이제 본격적인 문제를 한번 뭐 제가 임의대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나오는 것이 가능한 거. 특히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건지 이런 것을 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건 하나짜리만 좀 작성을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열 제목을 반드시 다르게 입력을 해야 되고 생략해도 다른 열 제목으로 인식하는데 생략하면 또 오해를 하니까 제가 다시 입력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식은 이제 비교 연산식을 쓰는 거고요. 비교 연산식의 구성은 기준 셀 주소, 비교 연산자, 비교 값이다. 이렇게 세 개가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기준 셀 주소는 이제 여기서 참여하는 셀 주소가 되겠고요. 비교 연산자나 비교 값은 이제 문제를 보고 또는 자기가 적용하고자 하는 것을 보고 적용을 해야겠죠. 자, 1번 바로 갈게요. 자, 날짜가 주어졌는데요. 연, 월, 일이라고 하이픈으로 입력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연도가 2005년 이후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조건을 하시는 경우는 안 되죠. 조건이라고 쓰고 비교 연산식으로 입력하니까 기준이 날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후니까 이상과 같고 2005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날짜고 여기는 숫자니까 데이터 형식이 다르면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건 삽질이라고 하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조건을 줬냐? 두 개를 제가 줘봤어요. 이어 함수를 쓰는 경우하고 데이트라는 함수를 쓰는 경우하고 두 개를. 물론 이제 시험 보실 분들은 이어를 써라 하면 이어를 쓰고 데이트를 써라 그러면 데이트를 써야겠죠. 그래서 이어는 이런 식으로요. 날짜로부터 연도를 추출해서 2005 이상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이어예요. 그래서 이어라는 함수는 날짜로부터 연도를 추출하는 함수고요.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제 데이트를 써라 그러시면 이제 A2 셀이 그대로 날짜가 오는 거고 데이트는 2005년 1월 1일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연 하이픈 아니 연 컴마 월 컴마 일로 인수를 3개를 입력을 해서 임의의 날짜를 만드는 함수가 데이트예요. 아시겠어요? 자, 또 이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제 여기는 이제 실무 자격증 다 통틀어서 할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는 하시고요. 날짜를 찍으세요. 그리고 크거나 같다 해가지고 큰 따옴표를 해서 날짜를 입력을 하시면은 빼기가 안 되거든요. 그냥 2005-01- 또는 021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1이라고 써도 이렇게 하면 빼기가 돼 버리니까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큰 따옴표를 여시고 이제 날짜를 쓰는 겁니다. 2005-01-01 이렇게 하면 이제 날짜를 큰 따옴표로 입력을 하는 거죠. 빼기가 안 되도록.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또 뭐가 문제냐? 얘가 문자가 되고 얘는 날짜가 되니까 데이터 형식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하시면 이제 날짜의 일렬 번호, 즉 날짜에 해당하는 숫자 값으로 변환을 해서 대소 비교를 하기 때문에 날짜에 해당하는 숫자 값은 일렬 번호는 날짜하고 똑같은 개념이니까요. 곱하기 2를 해주는 이유는 이제 두 날짜 간에 뭐 값 차이가 안 생기죠. 2를 해주면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셔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트를 쓰라고 하면 쓰는 거고 이어를 쓰라고 하면 이어를 쓰는 거고 아무 함수를 쓰지 말아라 그러면 쓰면은 자격증은 또 빵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날짜를 큰 따옴표 처리해서 곱하기 2를 해서 날짜의 일렬 번호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면 이게 날짜의 일렬 번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2019-4-5다. 그러면 날짜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요거하고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요 날짜를 이제 간단한 숫자 또는 일반으로 바꿔주시면은 요게 이제 날짜의 일렬번호라고 하거든요. 이렇게요. 그런 형태하고 대소 비교를 해도 똑같습니다. 그죠? 봐보세요. 는 같다 얘랑 true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바꿔주는 게 이제 다시 일반으로 바꾸시고 한번 보세요. 는 하시고 큰 따옴표 열고 2019-04-05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이제 일렬번호로 바뀌기 때문에 얘네 둘이 대소 비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렬번호 형태로 입력을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다. 시간은 당연히 이제 시간도 나오겠죠. 예. 그리고 월이 1월이다 그러면 이제 month를 쓰는 게 좋죠. 여기서는 이제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월이 1월만 하고 month를 안 쓰겠다 그러면 이제 1월이라는 애들이 2007년에도 있고 4년에도 있고 3년에도 있으니까요. 이제 5호 함수를 동반해야 되니까 5호는 아직 설명을 안 할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다른 장소에 안 하고 여기에다 적용을 시킬게요. 데이터에 고급에 가서 전체 범위 만나 보시고 조건 범위는 여기를 받을 거고요. 이렇게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해줘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원데이터에다 필터링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2005년도 이후에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데이터 가서 지우기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조건이 3개가 들어가니까 3개가 아니고 3개의 형태로 제가 좀 분석을 해놨습니다. 하나만 더 써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크거나 같다 큰 따옴표 열고 2005-01-01 1 써도 된다고 했죠. 곱하기 1 이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 되더라. 일렬번호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날짜가 주말인 경우가 있죠. 이제 주말인 경우는 이제 주말과 평일을 구하는 함수는 이제 weekday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weekday를 쓰시면은 날짜를 인수로 바꿔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일을 쓰게 되면 일요일이 1번, 월요일이 2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쓰게 되면 일요일이 1번이고 토요일이 7번으로 숫자를 요일 번호로 뱉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쓰게 되면 조금 불리해요. 주말이 흩어져 버려요. 토요일과 일요일이.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2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월요일이 1번이고 일요일이 7번이니까 이렇게 주말이 6, 7로 토요일과 일요일이 몰려 있겠죠. 3을 쓰게 되면 이제 월요일이 0번이니까 일요일이 6번이 되겠고 토요일은 5번이니까 5번, 6번이 이렇게 연동해서 계산을 하겠네요. 그래서 2를 쓰게 되면 좀 불리하고요. 2를 쓰게 되면은 조금 유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숫자로 나오는데요. 제가 사용자 지정 서식에 가서 형태를 좀 바꿔놨어요. AAA로. 그냥 지표준으로 가면은 이렇게 숫자로 나오니까 주말인지 평일인지 구분하기가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시 형식의 추가 옵션 단추 누르고 사용자 지정에 가서 날짜로 보여지도록 AA를 적용을 했죠. 겉모습이 날짜로 바뀌도록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빼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위크데이에다가 주말인지 평일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월을 써서 위크데이가 1번이면 일요일, 1 또는 7이면 이제 5호가 되니까 이게 주말이 되겠고요. 토요일, 일요일.
2를 쓰게 되면 6 이상이죠. 예, 월요일이 1번이니까 토요일이 6번, 일요일이 7번이 되겠네요. 예, 또는 이렇게 써도 되죠. 5 초과. 이해가시나요? 그 다음에 또 3을 쓰게 되면 5 이상을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답이 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령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겠죠. 여러 가지 답이 안 나오도록 뭐 두 번째 옵션에다가 일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하세요. 또는 월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하세요. 라고 주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주말과 평일만 고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 고급에 가셔가지고요. 조건을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확인. 이렇게 하면 이제 금요일, 토요일. 금요일은 안 나와야 되는데. 아, 일을 썼구나. 헷갈리게 제가 해드렸네요. 여기는 적용은 일치를 썼는데 일을 써버렸네요. 예,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되고요. 예, 제가 좀 삽질을 했습니다. 지우기 한 다음에 얘를 1번을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터링을 한번 이렇게 하면 이제 제대로 나올 거예요. 토일 이렇게요. 그래서 주말과 평일을 구분하는 또는 토요일과 일요일과 평일을 구분하는 그럴 때 사용하는 함수가 이제 위크데이를 사용을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성별이 남과 여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별이 남인 경우는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자리를 가지고 이제 성별을 처리를 하겠죠. 1이면 이제 1900년생 남자, 2면 여자, 3이면 2000년생 남자, 4면 2000년생 여자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주민등록번호의 일부,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일부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미드라는 함수를 써서 계산을 하셔야겠죠. 자, 여기서도 이제 좀 할 말이 많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미드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 추출 함수입니다. 문자 추출 함수이기 때문에 미드를 쓰게 되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얘가 1이 나왔다. 그러면 1을 우리는 숫자로 인식을 하겠지만 이 결과가 문자라는 거예요. 문자. 아시겠어요? 1이 숫자처럼 보이지만 미드, 라이트, 레프트는 이제 추출되어지는 결과가 한 장 문자 속성을 지닌다. 그러니까 문자화된 숫자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 2를 쓰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니까 여기는 문자, 여기는 숫자니까 대소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문자를 뭘로? 숫자로 바꾸는 방법과 여기에 있는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가장 간단해요. 이를 큰 따옴표 처리를 하게 되면 얘가 문자가 되니까 그냥 문자 처리가 되게 쉽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그러면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여기 덩어리에다가 이제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됩니다. 미드에다가요. 이 곱하기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값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문자화된 숫자가 곱하기 2를 함으로써 동일한 숫자로 변경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형변한 연산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엑셀의 독특함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미드 수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또 빼먹었네요. 여기까지 좀 하나 넣어야 되는데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세 번째는 이제 어떤 함수냐면요, value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value는 모든 문자화된 숫자를 숫자로 바꾸는 함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은 value를 거치고 나면은 문자화된 숫자가 숫자로 변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실무에서는 또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두 번 써가지고 미드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결국 곱하기 1 되는 효과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두 번 넣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번째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실무 하시는 분들이 빠르게 입력을 하려고 하는 거죠, 수식을. 그래서 요 총 뭐 다 나열하자면 네 가지 정도 되는데 더 있어요. 곱하기 1을 안 하고 나누기 1을 해도 값의 변화가 없고요. 더하기 0, 빼기 0, 곱하기 1, 나누기 1. 이 중에서 이제 곱하기 1을 꼭 써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이제 곱하기 1을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곱하기 1로 저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큰 따옴표를 해주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 같은 경우는 지시된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를 써야 되니까요. 꼭 그 함수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얘를 복사를 하고 하나 한번 바꿔서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색깔도 이렇게 그냥 덮어 씌워버리면 지워지니까요. 여기다가 value를 빼고요. mid에다가 곱하기 1을 해주시고 여기도 value를 빼고 곱하기 1 이렇게 하시면 되죠. 뭐 이건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문자화된 숫자를 숫자로 처리를 해야 되고, 이제 성별이 남이다 보니까요. 남자가 1 또는 3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5어가 온 거고, 여기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5어를 받아야 되는 거죠. 얘도 그렇고. 이게 이제 5어를 받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남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남자의 특징이 보시는 것처럼 1 또는 3이 홀수라는 것을 아시겠어요? 홀수. 그러면 홀수는 이제 2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 되면 이게 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드라는 함수, 이건 나머지를 정수로 표시해 주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미드 부분을 8,1이겠죠? 두 번째 인수, 이게 나누어질 수고 나눌 수로 해서 이게 1과 같으면 이게 이제 당연히 홀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남자는 홀수고 여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짝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드가 홀수와 짝수를 판단하는 함수니까요. 나누기 2에서 나머지가 당연히 0이야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짝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드하고 미드를 써라 그러면은 이제 모드 미드를 쓰는 거죠. 실무는 이게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자격증은 필기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튼 자격증은 조심하실 건 뭐냐면 무조건 지시사항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함수 쓰라고 하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즈아드 같은 경우는 뭐냐, 인수가 홀수가 되면 이제 true를 표시해 주는 함수거든요. 함수는 제가 링크를 해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홀수를 하면 true. 반대가 이제 is 2분이에요. EVEN이라서 2분은 네 글자, 아드는 세 글자니까 홀수 짝수가 되겠죠.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 자체가 true, false로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제 비교 연산식을 안 쓰고 단독으로 처리를 하셔도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거고, 자격증은 이제 지시된 함수를 써라 그러면 이제 써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가세요? 예. 자, 성별이 여인 것도 제가 좀 해봤고요. 여기 이건 좀 빼먹었네요. 요걸 여기다가 제가 나중에 추가를 한번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밑으로 이동을 하는 게 더 빠르겠다. 그죠? 컨트롤 C 하셔가지고 얘를 2, 4로 바꾸는 게 더 빠르겠네요. 2 또는 4니까요. 자, 여기는 짝수, 여기는 이지 2분 이런 식으로 나와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이걸로 대표적인 거 한번 제가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범위 잡으시고 데이터에 고급하셔서 이 조건 범위를 남자 이렇게 잡으면 확인하시면 자, 이렇게 남자들만 나오게 되는 거죠. 131313 맞죠? 데이터에 지우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성별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이 이씨로 시작하는 이건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비교 연산식 같은 경우는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이렇게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도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성이 근거가 되는 거 기준이 되고 이 아스테리크 이렇게 자 참고로 아세요. 비교 연산식에는 만능 문자를 쓸 수가 없습니다. 꼭 좀 챙겨주세요. 비교 연산식이 참 중요한데 얘는 만능 문자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하려면 트릭을 써야 돼요. 그 트릭에 대한 영상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큰 따옴표안에 이 아스테리크가 들어가면 얘를 만능 문자로 인식을 못하고 그냥 이 별이라는 일반 문자가 되는 거죠. 일반 문자. 그래서 이 큰 따옴표가 하는 역할은 이제 리터럴 처리한다고 해서 일반 문자화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제 레프트를 쓰라고 하겠죠. 2로 시작하는 애들은 왼쪽에 첫 글자가 2와 같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룸으로 끝나는 그러면 이제 라이트를 써서 룸과 같은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오케이.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레프트는 소스로부터 왼쪽부터 첫 글자, 라이트는 소스로부터 오른쪽부의 첫 글자를 추출하는 거니까 2로 시작한다는 건 첫 글자가 2와 같고 룸으로 끝난다는 것은 끝 글자가 룸과 같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에 금을 포함하는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사금, 금보라, 이금정 뭐 이런 분들인데요. 금이 이렇게 앞뒤에 가운데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시려면 이제 미드를 3번을 써야 되잖아요. 미드 삼각형 첫 번째, 세 번째 한 글자. 얘는 첫 번째 한 글자. 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한 글자. 그러니까 복잡한데 그거보다는 이제 find라는 함수하고 search를 쓰시면은 이 find는 내가 찾고자 하는 금이 찾을 글자고요. 셀 주소가 뭐 A2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사금이다 그러면은 세 번째 있으니까 3이 나오고요. 금보라는 1이 나오고 이금정이는 두 번째니까 2가 나오겠죠. 만약에 제 이름이 여기 들어갔다 그러면 없으면 뭐예요? 없으면 오류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숫자 형태로 있으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엑셀에서. 엑셀에서는 이제 true 대신에 또는 false 대신에 숫자 값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alse는 0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요. true는 뭘로 인식을 하냐?
0을 제외하는 숫자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0을 제외한 숫자는 보통 이제 1로 보기 때문에 0과 1이라는 이제 이진수의 개념으로, 그래서 1로 보면은, 자, 0을 제외한 숫자가 1로 많이 본다는 것은 이제 편하게 보기 한 거고, 0을 제외한 숫자가 오게 되면 true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들이 다 true가 돼서 true가 되는 거고요. 오류는 오류 자체가 그냥 오류예요. 그래서 true가 안 될 뿐입니다. 그래서 true일 때만 일치하는 데이터를 걸러주니까 그런 역할이 여기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0을 제외한 숫자가 true, 0은 only false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따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3명은 true가 되는 거고, 없는 애들은 이제 오류가 나오기 때문에, 오류는 뭐 계산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 좋은 수식이 있어요. bind보다 좋은 수식이다. 그러면 bind를 안 쓰는 수식이 되나요? bind를 개선한 수식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isNumber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정보 함수인데 is는 time is cold에서 same이라는 의미가 있고, number는 숫자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와 같으면, 즉 인수가 숫자와 같으면 true를 표시해주고, 숫자가 아니면은 이제 false를 표시해주는 거죠. 그래서 number가 되면은 true, 비넘버가 되면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false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넘버, is 넘버를 어디에다가 좀 같이 쓰시면 좋냐? 여기다가 bind에다가 같이 안에다가 쓰시면은 이렇게요. b2라고 가정할까요? 이렇게 하시면 얘가 이제 숫자가 나오면은 뭐 이런 거죠. 이사금, 금보라, 이금정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이제 숫자가 나오니까 true로 인식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오류가 나왔다. 오류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일단 숫자가 아니니까 false로 나와서 이렇게 오류를 이제 false로 바꿔주는, 보기가 좋은 거죠. 그런 형태로 바꾸는 거죠. isNumber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굳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if error를 쓴다 그러면 정상일 때는 여기가 숫자가 나오고, 비정상일 때는 우측을 실행하잖아요. 수식이 공중에서 내려오다가 정상이면 좌회전, 이제 비정상, 즉 오류이면 우회전을 하는 수식이니까, 정상일 때는 숫자 표시하고 오류일 때는 false로 나오니까 이렇게 if error나 isNumber를 써서 병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격증은 이제 뭔 함수를 써라 그러면 그 함수를 쓰시면 되는 거고, 자격증이 아니신 분들은 다양하게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바인드에서 제가 금을 한번 찾아볼게요. 금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헷갈리시겠다. 일반으로 바꿀게요. 자, 여기가 이제 오류예요. 오류라서 이제 너비가 작아서 이제 샵으로 표시가 된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좀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is number를 앞에다가 써서 얘를 감싸는 거죠. 그러면 이제 true는 true로 나오겠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엑셀 처음 하시는 분도 이해를 시키기 때문에 수식이 좀 좋아진다고 해야 돼요. 가독성이 높아진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는 것이 find하고 search 이렇게요. 이해가세요? 자, 이런 부분을 한번 제가 선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예, 또 6번으로 넘어갈 건데 이제 너무 강의가 길어져서 중간에 한번 자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